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 김지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위고비의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동시에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위고비의 부작용과 요요 현상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내분비내과 하지윤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위고비가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주변에서 효과는 좋던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못하겠어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위고비 맞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돼요. 요요가 온다던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관리를 받으면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고비 부작용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작용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증상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인데요. 임상시험에서 약 73%가 이런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73%면 10명 중에서 7명이 경험한다는 건데 솔직히 저라면 좀 겁날 것 같은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량을 천천히 올리면서 적응시키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5단계로 천천히 증량한다고 하셨군요. 저는 그냥 효과를 천천히 보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0.25에서 시작해서 4주마다 천천히 올리는 이유가 바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별 상태를 보면서 증량 속도를 조절하면 대부분 잘 적응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냥 참고 버텨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예를 들어 메스꺼움이 심하면 한 단계 낮은 용량으로 4주 더 유지한 후 다시 시도합니다. 또한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사실 이 메스꺼움 정도는 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췌장염이나 담낭 문제처럼 더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좀 확실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저혈당, 담낭 문제,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보고는 됐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매우 낮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혈당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위고비가 혈당을 낮추는 약인가요? 또 이 당뇨가 없는 사람도 저혈당이 올 수 있나요? 위고비 자체는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서 기존 당뇨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약물 조정이 필요한 거군요. 이 혼자서는 판단하면 위험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담낭 문제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염은 매우 드물지만 혈액 검사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이 시력 변화도 있다던데요. 눈이 나빠진다는 게 정말 걱정되거든요.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일시적으로 시력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10,000명 중 1명 정도로 드물지만 안과 협진을 통해 관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요요 현상인데요. 이 주변에서도 약 끊으면 다시 찐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힘들게 뺐는데 다시 찌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 요요가 정말 오나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위고비를 중단한 후 평균 11.6%의 체중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관리 없이 갑자기 중단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단계적 감량과 생활습관 정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강화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시나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바로 끊는 게 아니라 3에서 6개월간 유지 용량을 사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킵니다. 그 후 천천히 감량하면서 체중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아, 그냥 뚝 끊는 게 아니라 마치 계단 내려오듯이 천천히 줄이는 거네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 위고비 평생 맞아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저용량 유지요법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 관리를 받으며 계획적으로 진행한 환자분들은 체중 유지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체중이 빠질 때 근육도 같이 빠진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살은 빠졌는데 이 근육이 없어서 힘은 하나도 없고 엄청 피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시 근육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근육 운동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아, 운동도 꼭 같이 해야 하군요. 근데 사실 이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헬스장 가야 할까요? 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도 필요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영양 상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건강한 체중 감량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근력 운동이 쉽진 않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위고비에 대한 정말 많은 걱정이 해소됐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부작용이 73%라 놀랐는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위고비는 부작용이 있지만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과 전문의와 함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안전한 위고비 치료를 위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고비의 부작용과 요요 현상 극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위고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전문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주신 하지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위고비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